국민의힘은 징계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시도당에서 또 각 지역 단위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민주당과 결탁해 선거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례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복당 영구 금지라는 강경 카드까지 언급한 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벌어진 이 여당과의 결탁 의혹 때문이라는 건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먼저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시 의원들이 민주당과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짬짬이 의혹을 언급하자 장 대표가 여기에 호응하면서 복당 금지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 대변인은 당기강 확립 차원의 발언이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겨냥한 중징계 예고가 아니냐는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으로 친한계와 비당권파가 꼽히는 상황이라 장 대표의 복당 금지 발언이 결국은 친한계 중에서 해당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 장 대표의 영구 복당 금지 발언으로 징계 내전에는 더욱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징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대상. 바로 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캠프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꼽힙니다. 또 이 장동혁 사태를 수차례 공개 요구해온 비당권파 중심의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 징계 요청서도 접수가 되어 있다는데 때문에 이 장 대표가 말한 심각한 해당 행위 범위에 이들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이미 제명된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그러니까 한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관련해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미 제명된 사람에게 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오늘 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막장 드라마도 인기가 좋잖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보는 사람 한정돼 있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거. 나는 막장 드라마 잘 안 봐. 징계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또 기강과 원칙의 문제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고 기강은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해당 행위냐 그런 거 지금. 이게 초점을 너무 흐리는 게 아닌가. 사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대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징계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는 건 윤리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본인들이 책 잡힐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민 반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거나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의원들 사이에선 해당 행위의 경우 징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대신 해당 행위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심각하다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당 통합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권파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과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양향자 최고위원도 징계의 필요성과 동시에 신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과 함께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대상자와
혐의 그리고 징계의 수위가 우리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게 통합에 방해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든지 그걸 칭찬하는 말은 아닙니다. 징계칼을 막 어떻게 보면 너무 거칠게 들이대다 보면 이것이 또 다른 당의 그 분란의 요소로 될 수 있다. 윤리위가 당내 정치 투쟁의 도구처럼 보이면 이제 정당 신뢰도가 떨어진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 징계 문제도 다뤄야 하고요. 선거 때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당의 후보로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해당 행위입니다. 지도부 일부와 중진 의원들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징계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최다선이자 비당권파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분출하고 있어 그 결과도 관심입니다. 문승진 기자,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어떤 일 때문입니까? 네, 어제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육선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조 의원이 지난달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밀려 낙선한 뒤 민주당 원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해당 의혹은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직접 내용을 들었다면서 유상범 전 원내수석 부대표도 문제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덕흠 의원이 내란 옹호 세력이라 국회직에 앉아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당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이 당권파에선 당내 경선 패배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한 이 조경태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유영하 의원은 인간의 도리도 안 되는 행위라며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대로 저 민주당 원내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신 것 자체는 맞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란 옹호 세력은 국회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그 표현이? 국회 내란 옹호 세력이라든지 내란 수계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국회직에 앉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의원들이 다수결로 박덕흠 후보를 우리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택해서 추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조경태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인간의 도리도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이 보도가 진짜 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면요. 본인 스스로 거치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 까면 됩니까 저게? 자, 먼저 조연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복당 금지 발언으로 국민의힘 징계 내전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행위라면 징계가 필요하지만 해당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지금 징계 정치를 시작을 할 것처럼 보여지죠.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귀를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친한계든 모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당대표직을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저도 아마 징계 정치를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징계 절차도 조속히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긴 하죠. 이미 당에서 지금 후보가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해당 행위에 가까운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좀 비판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면 박덕흠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내란 행위에 동조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떨어뜨리는 의미보다는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경우에도 후보로서의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당내에서 의견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징계 정치를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의 내용과 갈등의 고로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이 징계와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 징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징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조경태 의원의 처신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들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중이 절실하면 떠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상대당에 가서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그건 누워서 침 뱉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의총에서 이제 국회 부의장을 후보를 추천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마 선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경태 의원은 6선이고 박덕흠 의원은 아마 3선인가 그럴 거예요. 훨씬 선수가 4선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조경태 후보가 떨어졌는지 차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징계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전 정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으면 그런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접근해야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영구 제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감정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명을 당하면 사실 5년 동안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복당 시찰하면 그때 심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 뭐 반성하고 그러면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